사각형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이고 삼각형 DBC의 넓이는 3이다. 이런 게 질문이 나오는 건 진짜 성의가 너무 없다. 너무 성의가 없다. 요 2, 3을 보면 사실상 뭐냐면 삼각형 ABC의 높이를 만약에 우리가 2h라고 보면 삼각형 DBC의 높이를 3h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높이는 사실상 이 A의 Y좌표와 관련이 있고 얘는 D의 Y좌표와 관련이 있겠지. BC가 X축 라인에 있다고 그냥 간주를 하면. 그럼 여기를 3대1로 내분한다는 말은 이 Y좌표도 3대1로 내분될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냥 삼각형 EBC의 높이는 얘를 3대1로 내분하니까 2h에다가 h의 4분의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1h가 될 거 아니야. 2h일 때 넓이가 2고 3h일 때 넓이가 2면 4분의 11h일 때 넓이가 4분의 11이겠지. 이게 뭐가 어려운 문제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다 라는 얘기고, 이런 게 뒤쪽에 있으면 개꿀 하면서 얼른 풀고 넘어가야지. 뭐 이걸 체크하고 있어. 자, 다음 요거 블랙라벨에서 했던 거죠. 기억이 안 난다고? 차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 합의 최소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블랙라벨 살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차피 니는 기억 안 날 거라 그랬지 내가. 왜냐면 이게 워낙 출제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풀었던 기억이라도 있어. 일단 이러면 성공입니다. 얘가 뭐 A 1,4고 얘가 뭐 B 2,2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Q는 어디 위로 움직이냐면 여기 위로 움직인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우리는 AB-AQ의 범위를 알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AB-AQ의 범위를 구할 때 AQ의 길이라는 건 AB의 길이 더하기 BQ의 길이의 합보다는 반드시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형성될 거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나머지 두 개의 길이 합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등호도 됩니다. 실제 삼각형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예.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상관없다고 했어. 예. 왜냐면 Q가 이런 위치에 오게 되면 AQ의 길이가 AB와 BQ 의 합보다, 이건 만족하고요. 반대 상황에서 만족 안 하겠네. 일단 그런다 치고,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BQ의 길이 역시 나머지 두 거리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만들려고 AQ만 BQ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AQ-BQ가 AB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여기서는 AQ-BQ가 마이너스 AB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종합하면 AQ-BQ의 절대값은 AB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걸 만족하는 Q의 위치는 여기겠죠, 그냥. 이해됩니까? AQ와 BQ의 차가 AB와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직선이 기울기 얼마니? 3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서 Q는 0,7일 때 최대니까 A는 7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냐면 그냥 둘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10인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59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 문제가 출제 빈도가 낮아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약간 어거지로 무슨 말까지 했어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등호 포함해서 만들면 식 3개 나오는데 그 식 3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이 식을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내지 못하진 않을 거 아니냐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잖아. Q가 Y축으로 움직일 때 상황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랑 이제 비교되는 문제, 대조되는 문제죠. 사실 이제 같은 게 아니니까. 한 동점이 뭐 X축이나 Y축이 움직일 때 두 점 사이 거리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 걔는 선대칭을 이용해서 일직선을 연결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차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예요. 정확히 반대 아니에요? 합의 최소와 차의 최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매칭시켜서 기억을 하면 좀 더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 그냥 그 문제만 오싸 선대칭 하지 말고 얘는 동점이 있는데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다. 동점이 있는데 거리의 차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러면서 얘를 항상 상기해주면 이 문제가 기억 계속 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랬고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죠. 693번.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사실 중2 심화에 나오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아니죠. 중2 심화에, 중2에서 뭘 배워요? 1차함수 배우잖아요. 1차함수가 직선이니까 이게 중2 심화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못 푸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못 푸는 친구들이 있다면 직선 일단 구해보자. 그럼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가 얼마죠? 친구들 얼마예요? 아니 AB의 기울기 얼마냐고. 얼마? 24분의 16이 3분의 2 아니에요? 맞잖아.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잡을 때 3분의 2x 한 다음에 여기 맞추고 있을 거야 아마. 직선을 쓰는 습관이 니네가 그렇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이거 별로 안 바람직하다고 했어. 알겠지? 정점을 이용해서 식을 쓴다면 얘를 이렇게 쓰게 되거든. 그 다음에 선분 위의 점이니까 AB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죠. 자, 이렇게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그냥 사실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왜냐면 Y가 정수가 돼야 돼서 그러면 얘가 3의 배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 범위에서 X 고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7, 7개 끝이에요. 그럼 이거 못 푸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다 Y는 3분의 2X 여기다 10 넣어보면 3분의 20 나오니까 4 되려면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맞추는 이 행위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거 중2 꼴통들 직선 구하게 해주려고 그냥 가르치는 방식이란 말이야. 이걸 메인 풀이로 삼으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 제가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예전에. 뭐라고요? 만약에 기울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이고 3 플러스 루트 5 컴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을 지난 직선을 써라 이러면 이렇게 할 거야 그때도? 자 이거 집어넣어보면 이질 하고 있을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쓰는 거 훨씬 편하지.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중등 과정에서 뭐 정수점, 기울기도 뭐 적당한 분수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끼워 맞춰서 Y절편을 구하는 게 편리해서 그렇게 썼던 거 내가 알겠어. 알겠는데 그런 방식 자체가 딱히 바람직하진 않다.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선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주는데 기울기가 있다. 만약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니네가 이 직선을 이렇게 떠올리기를 원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기울기가 없다. 이러면 니네가 이걸 이렇게 떠올리기를 원한다니까. 그런 거 못 느끼겠니? 계속 문제 풀면서 느끼겠잖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 앞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본인들의 생각하고 매칭시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나도 과거에는 이런 문제 왜 물어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런 모양으로 직선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럴싸하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기 바라고. 699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네 점 A와 B, C, D 확정점이죠.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점 P의 좌표는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한 친구는 이 문제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았어요? 예. 왜냐면 이거는 대부분 좀 상위권 학생들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바로 답 내거든요. 보자마자 너 왔어? 이러면서 바로 그냥 답 내는 문제란 말이야.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알겠죠?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4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 이렇게 써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PA 더하기 PC 더하기 PB 더하기 PD 이렇게 맞춰주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고 일부러 섞어놓은 겁니다. 왜냐면 얘의 최소를 구할 수 있잖아. PA 곱하기 PC 꺾여져 있잖아. 꺾이면 최소가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일직선 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여기도 꺾여 있잖아. 꺾이면 최소 안 된다니까 일직선 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일 때 얘도 최소고 얘도 최소인 상태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최소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대각선의 교점 구하는 문제구나. 이거 그냥 교점 구하시면 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저때가 최소가 되는지 알겠죠? 예. 오늘은 지문이 많이 없으니까 시계로 써보죠. 직선 AC는 기울기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4. 얘는 방정식 풀 거니까 숫자 넣어서 때려 맞출게요. 예. 직선 BD는 3분의 4x 더하기 5 아니야가 돼 3분의 5x 아니냐? 아니야가 돼 3분의 4x 맞네. 네. 맞죠? 연립해서 풀면 마이너스 1, 3분의 11 이게 나와요. 네. 푸는 과정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연방이니까. 알겠죠? 근데 이 문제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물론 학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라서 문제를 몇 권이나 성의 있게 풀었다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란 말이지. 알겠죠? 네. 701번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두 직선 L1, L2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직선 L2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알잖아요. 증명할 줄 알아요? 아니 증명 문제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야,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우리가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 증명할 줄 아냐고. 갑자기 이 문제를 하는데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증명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올 거야. 왜냐면 이 증명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이 증명도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도 얻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기울기 m인 직선이 있고 m'인 직선이 있는데 두 개가 수직이었다고 합시다. 선생님 원점을 꼭 지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맘대로 원점 지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안 되는데 어차피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직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원점을 지나게 만들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죠? 네, 그 다음 여기가 수직이면 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보일 때 우리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보일 거잖아요. 기울기라는 거 뜻하는 게 뭐예요? 직선에서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예요. 직각삼각형의 크기가 달라지면 변합니까? 안 변하죠. 크기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크기의 삼각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x는 1이라고 적을까요? 네 맘대로요? 네, 제 맘대로요.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기울기라는 것은 크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점은 1,m이고 이 점은 1,m'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소공식을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일 겁니다. 근데 이 길이의 제곱은 어차피 2대 제곱이죠? 여기의 길이 얼마죠? m이죠? 여기의 길이 얼마죠? m' 아니야. 마이너스 m'이야. 지금 m' 네거티브 하니까.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를 넣습니다. 아니, 졸라 쉽잖아. 이걸 증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뭐? 아니 이걸 증명할 수 있었던가? 막 갈등의 눈빛을 나한테 날리고 있어.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그리고 이 증명이 이토록 쉬운 이유는 뭐냐면 기울기라는 것은 크기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심지어 위치도 상관이 없고 크기도 상관이 없구나. 그래, 이렇게 증명을 했다 이거야. 자, 그럼 이 증명을 할 줄 아는 학생이 이 문제를 만난 거예요. 뭘 하겠어요? 자, 기울기니까 어차피 크기 상관없으니까 내 맘대로 그려야겠다라고 일단 마음을 먹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4배라고 했으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y는 mx이면 너는 y는 4mx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각이 2등분이어야 돼서 그냥 그림 약간의 왜곡을 주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를 y는 mx라고 잡고 각이 이렇게 2등분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크기랑 상관없지? 1이라고 잡아야지. 1,m이잖아요? 여기 1,4m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가 3대 2네? 그럼 삼각형의 내각이 2등분 정의해서 여기도 3대 1이겠네요? 이해하죠? 예. 그러면 1 플러스 16m 제곱은 1의 9배하고 같겠네요? 그럼 m은 루트 2분의 1이군. 그래서 큰 기울기인 4m은 얼마다? 2 루트 2다. 이렇게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궤가 똑같잖아요. 궤가 똑같으니까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이 문제를 못 풀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크기는 상관이 없다. 기울기에 관한 무언가를 내가 보여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알겠죠? 크기는 상관이 없다. 간단하게 증명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733 보죠. 직선 L이 X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고 L2가 만나는 점 뭐 CD라고 했을 때 넓이는 서로 같다. 그 다음에 OA는 AC의 2배이다. 오케이. 이거는 일단 이 넓이 같다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걸 활용하는 법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순수하게 저 두 개의 면적이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부분을 채워서 이런 부분을 채워가지고 여기가 공통 부분이니까 얘네가 넓이가 같다고 나와 있지만 삼각형 OAB하고 삼각형 OCD의 면적이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통 문제를 푸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이제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고대로 잘 안 준다는 거죠. 문제가 좀 어려우면.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OA가 AC의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2K, 여기를 K라고 잡겠습니다. 그런데 직선 L1의 기울기가 마3이니까 여기는 6K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두 개의 면적이 같으려면 12K제곱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가 4K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2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해석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기 하얀 부분 색깔 칠해가지고 이렇게 넓이가 같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예.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알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734번 보겠습니다. 이 도형이 이등변삼각형이라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둘이 수직이라는 게 바로 보이니까 그잖아. 원점을 지나고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그어놓고 기울기가 양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을 그어서 뭔가를 했다 라는 걸 알겠어요. 알겠고 그림을 안 그리고 알면 더 좋겠는데 뭐 정 안 되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알 필요가 있고요. m이 2분의 1이에요. 자, 왜 2분의 1인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안 그리고 알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죠. 예. 이렇게 3x가 있고요. 여기에 수직인 마이너스 3분의 1x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잠시 멈췄었던 거는 이 상황을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다 이건데 직각이 등변이니까 여기 길이가 같다 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유일한 힌트인 거잖아요. 얘가 y는 3x니까 이 점의 좌표를 잡을 때 a, b라고 잡으면 뇌가 없는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잡게 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x니까 여기를 잡을 때 마이너스 3a, a로 잡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이 둘 사이 기울기 구해보세요. 4a분의 2a 2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m이 2분의 1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고 그러면 2분의 1x 더하기 2하고 3x하고 이용해서 x를 구하시면 5분의 4인가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루트 10a니까 우리가 필요한 s는 5a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분의 1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아니 이해되잖아. 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 이거고 얘가 a야. 이 식이 뜻하는 게 요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거잖아요. 얘가 y는 2분의 1x 더하기 2여서 너무 빨랐다고? 너무 빠르지 않았어. 그지? 다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는 훈련을 많이 하면 진짜 이거를 그림 안 그리고 생각한다니까? 1분의 1. 그러면 이것도 그냥 쓰고 무슨 말이냐, 뭐 이것도 암산되네, 암산하겠죠? 그 다음에 1대 3대 루트 10 알았을 거 아니야? 5a 제곱인데 교점 x 5분의 4구나. 그러면 5분의 16이 답인가? 이렇게 샤프 없이 이거 푸는 새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찾아보고 있다가 좀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멋있잖아요, 그죠? 네. 자, 다음 738번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주어져 있고 DE 나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적 변형입니다. OAEF의 넓이와 BCFD의 넓이를 물어보는데 진짜 이상한 거 물어보잖아. 뭐 이런 걸 물어보냐. 그렇지 않냐? BCFD면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잖아. 뭐 이런 이상한 삼각형을 물어보냐. 아, 여기 포함시켜서 삼각형이다. 아니요. 아니래. 야, CD가 아니래. 어떡해. 맞아요, 근데.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여기를
막혀서 삼각형 두 개의 면적이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냥 그러는 거고. 좌표 써놓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OD와 CE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다 인데요. OAFD의 넓이가 그러니까 넓이를 실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y는 mx라고 쓰고 여기를 y는 마이너스 9m분의 7x 플러스 5라고 써서 직접 면적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사각형 OAEF 마이너스 사각형 BCFD의 차를 얘기했지만 우린 저걸 끼워서 삼각형 OAD에서 삼각형 EBC를 빼겠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삼각형 OAD를 구하려면 AD는 4m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어차피 여기 공유하잖아요. 밑변 맞잖아. 그러면 높이밖에 차이가 없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하면 2죠. 높이의 차만 구하면 되니까 AD는 4m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는 2의 좌표가 필요한 것 같은데 B2니까 그러지 않니? 예. 2의 좌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얼마냐면 9m분의 28 나옵니다. 아니 이 점의 좌표 계산할 수 있잖아. 4 집어넣어서.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그러면 4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4 날려버리면 2m-9m분의 7이 1이다 이거니까 아니다. 이 전체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죠. 예, 죄송합니다. 정리하면 18m제곱 마이너스 9m 마이너스 14가 0이어서 m이 6분의 7 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는데 어차피 뭐 기울기 양수해야 돼서 안 되고요. m 6분의 7이 되겠네. 그럼 얘가 y는 6분의 7x다 라는 얘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5란 얘기예요. 됐니? f는 이제 뭐 이 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해됐죠? 예. 7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0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x가 11분의 30이어서 얘가 22 곱하라고 그렇게 난리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답은 내지 않겠습니다. 답은 130 나와요. 계산 해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삼각형을 칠해서 사각형의 넓이의 차라고 주어졌지만 삼각형의 넓이의 차를 해석하는 역량이 있냐 없냐, 이게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를 결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 42 보겠습니다. 내신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내신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신 문제는 근데 문제집에서 만나기가 쉽냐?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집에 있는 내신 문제와 학교 시험지에 있는 내신 문제가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문제집에 있는 내신 문제는 그나마 어떤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안 쓰거나 최대한 덜 쓰는 방향의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학교 시험은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좌표를 준 다음에 내심 구해라 라고 해서 실제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각의 이등분선의 자취를 구하는 게 충분히 훈련되지 않아서 내가 시험에서 만나면 당황스러울 것 같다 싶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 다 푸셔야 돼요.
물론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토할 것 같거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겠죠?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은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직각삼각형을 일단 제시하고 있다는 거. 맞아요? 이 친구가 직각삼각형을 제시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게 x좌편이 4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화살표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지금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6은 0을 쓴 거고 두 번째 직선 x절편이 3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이가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줬고 여기 3도 줬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우리는 요 안에서 이렇게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알고 싶어요. 근데 진짜 도와줄 오해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x축에 접하는 원이란 말이에요.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반지름이 곧 뭐냐면 저 점의 y좌표예요. 맞아요? 예. 반지름이 저 점의 y좌표여서 반지름을 좀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길이 5냐? 맞아요. 맞죠? 예. 그리고 왠지 여기가 아니야. 여기 3이네. 여기 4고. 이게 4분의 3인 이유가 이렇게 수선 내려보면 4대 3대 5란 얘기 아니야. 그럼 4대 3대 5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5는 일부러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가계 이등분 쓰는 문제가 실제 아닌 거지.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면 정사각형이 생기거든. 이게 직각삼각형의 특징인데 접선의 길이가 곧 내접원의 반지름과 같아집니다. 저 접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이거 빨리 구하는 것이 알려줬죠? 그거는 불러봐. 4 플러스 3 마이너스 5 나누기. 그렇죠. 이거 좀 그만 좀 하시고 4 빼기 r 3 빼기 r 이거 좀 그만 좀 하시고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해서 사실 그 공식의 의미는 이 짓을 맨날 하라는 게 아니라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반드시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삼각형의 변이 접선을 포함한 변이 있고 안 포함한 변이 있거든요. 포함한 변은 길이를 더하고 포함하지 않은 변은 길이를 빼서 2로 나누면 반드시 접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게 그 공식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짓을 맨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걸 알았단 말이죠. 반지름이 1이구나.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1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1인 걸 알았다는 건 여기가 3인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3인 걸 알았다는 얘기지. 그럼 중심의 좌표도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x좌표 1이고 y좌표 1인 거지. 1,1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에요. 그래서 이 내심을 찾는데 가계 이등분선의 자치를 구할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의 의도는 진짜 이렇게 풀려고 낸 것이라는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가계 이등분선의 자치를 구하게끔 시키고 싶었으면 그냥 아무 숫자나 주면 돼요. 아무 직선이나 주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무 숫자나 아무 직선을 주지 않고 기울기 3대4 4대3 직각 만들어주고 x축 끼워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고 싶은 거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풀이가 어떻게 써있든지 간에 문제를 만든 사람하고 풀이를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걸 원하는 거고, 물론 그래도 가계 이등분선의 자치를 구하는 게 본인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가계 이등분선의 자치를 이용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옴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지 받은 다음에 씨발 선생님 말 들을 걸 이거 하지 좀 말고 좀 해. 알겠니? 본인이 좀 자신이 없다. 왜냐면 가계 이등분선의 자치를 이용해서 원의 내심을 찾는다고 하면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가계 이등분선의 자치 찾으면 이게 나오냐? 아니야, 이것도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자치를 거리로 구하면 반드시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왜 아니고 얘는 왜 맞는지를 위치를 이용해서 판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점을 실제 위치에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냥 무지성으로 막 거리만 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가계 이등분선을 구해도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연립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뭐 풀려면 풀 수는 있어요. 못 푸는 건 아닌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직선을 잘못 선택한다거나 심지어 거리를 구할 때 계산 틀린다거나 아니면 연립할 때 또 계산을 틀린다거나 진짜 아무 점이나 주면 숫자가 좀 거지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겠지. 막 분수계수 막 나오고 답도 좀 이상하고 알겠니? 그래서 이걸 충분히 훈련해 주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내신 문제를 만나면 정확하게 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아무 점이나 던져주면서 내신 구하라는 문제가 실제 학교 시험에 등장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아이들의 정답률이 높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석상고 주위에 잘 나와 니네 학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광덕도 좀 주의해. 알았어? 이 학교들은 내신 문제 자체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왜 좋아하냐 너? 왜 좋아해? 다음 742번 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고 B는 2, 6이에요. 3분의 A, 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L이 있는데 A와 L 사이의 거리는 2고 B와 L 사이의 거리는 3이다. 직선 L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자, 일단 하수는 L을 mx 플러스 n 이따위로 잡을 거예요. 일단 이거 하수입니다. 알겠죠? 알았죠? 왜냐면 이 2와 3은 뜻하는 바가 뭐냐, 건우야? 고맙다. 고맙다. 뭐라고? 저거 닮은 비예요. 볼래요? A, B가 어떻게 놓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뭐 정확한 그림을 그리진 않으니까 대충 그린다고 치면 A, B 기울기가 2네요. 대충 좀 그릴게. 그래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3, 마사 여기가 2, 6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 선분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거리가 두 점과의 거리가 2, 3을 유지하는 직선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 아니야. 눈대중 하는 거니까 미안. 대충 그렇다고 이해해줘.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이 그러니까 A에서 아니 반대지.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거리가 2다. 그 다음에 B에서 수선 내려가지고 이 거리가 3이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2대 3이란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1,0이지 뭘. 그러니까 이 직선을 mx 플러스 n이라고 잡으면 하수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 다음에 직선이 이거밖에 없겠냐? 이렇게도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선대칭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맞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기울기 2를 반영해서 그려서 이 새끼 X축의 수직인 직선 아니야? 약간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보통 의심하지 못합니다. 보통 의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자취가 선대칭의 특성상 반드시 2개 나올 것이다 라는 건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미 어차피 이 점 썼기 때문에 이 거리 써도 되고 이 거리 써도 되는데 기왕이면 절대값 작은 이 거리 쓰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mx-y 플러스 m은 0과 마3, 마4 사이의 거리를 잴 거야.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m이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절대값이 이게 2다. 이 약분하고 제곱을 때리면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1 나올 거란 m제곱 더하기 1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m제곱이 날아가면서 갑자기 m이 4m이구나. 미안해. 마음 급해가지고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 이게 m제곱 더하기 1 나올 거란 말이지. 얘가 사라지면서 m이 4분의 3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2개 나왔는데 왜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너네가 기울기 절편꼴을 택했기 때문에 얘는 X축의 수직인선을 표현할 수 없어서 만약에 그게 답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개운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왜? 네가 구하지 말라며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잡는 순간 너 X축의 수직인선 안 구한다는 얘기구나. 내가 안 구할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두 개인 걸 예상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얘가 x의 수직인 거군.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답이 4분의 3 x 더하기 1이고 나머지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개를 써야지. m이 하나밖에 없네. 하나 딱 쓰면 바로 틀리는 거고. 이런 문제에서 서술형으로 내면 만약에 배점이 7점이었어. 얘 빠뜨리면 몇 점 까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한 5점은 까야 돼요. 맞잖아. 이게 변별인데. 응?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런 실수를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일반형을 쓸까요? 그건 진짜 안 좋은 선택이잖아. 왜 일반형을 써? 그냥 기울기 절편권을 쓰는데 만약에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럼 나머지 하나의 자치는 무엇이다? x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안 나온 거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식을 복잡하게. 그럼 계산 틀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선대칭의 특성상 답은 반드시 두 개였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m에 관한 2차식 m이 사라지면서 1차식으로 바뀌는가? 그건 우리가 기울기 절편권, 일반적이지 않은 직선으로 모든 직선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상했어. x의 수직인 직선 하나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군. 그럼 그건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 답을 추가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잠깐 쉬었다 하죠.